어둠이 짙게 깔린 강원도 최전방 부대의 내무반. 점호가 끝난 뒤 군데군데 켜진 조명 아래 이등병 이민주는 베개를 끌어안은 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서 짬밥 냄새가 밴 취사장 청소를 겨우 끝내고 돌아왔지만 내무반에 들어서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대화가 뚝 끊겨버렸죠. 대놓고 욕을 하거나 때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그의 존재 자체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섬뜩한 침묵만이 감돌 뿐이었죠. 오늘 저녁 메뉴 괜찮지 않았냐? 누군가 그렇게 물었지만 아무도 민준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의 자리는, 그의 존재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어요. 자대에 온 지 고작 한 달 만에 부대 전체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이등병. 민주는 자신의 침상 위 낡은 관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한자 한자 눌렀었어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틀린 게 아니니까. 민준이 이렇게 외톨이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부대 내의 비리를, 정식 절차를 밟아보고 했기 때문이죠. 일주일 전, 민준은 선임병들이 PX 물품을 몰래 빼돌리는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근무 기록부에는 성실히 보초를 선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후임에게 근무를 떠넘기고 생활관에서 잠을 자는 상황도 발견했어요. 민주는 깊은 고민 끝에 생활관 분대장이 아닌 중대장에게 직접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무도 직접적으로 그를 탓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내부고 발자, 고자질쟁이라며 뒤에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선임들의 눈초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간부들조차 그를 골치 아픈 녀석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민주는 이제 부대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민준, 오늘 화장실 청소 네가 맡아라. 민준아, 취사장 마무리 좀 하고 와. 이민준, 너 오늘 또 불침번서. 부대에서 가장 힘들고 모두가 기피하는 일들이 홍수처럼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죠. 그의 손에는 늘 걸레가, 등에는 식은땀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PX에서 냉동식품을 돌려 먹으며 웃고 떠들 때도 민주는 홀로 남아 땀을 닦아야 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민주는 수첩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줄 거야. 나만 참으면 돼. 삐걱이는 침상 위에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원칙의 무게를 홀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 이곳 군대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었지만 민주는 자신의 신념만큼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얻은 깊은 고립과 외로움을 그저 묵묵히 감내할 뿐이었습니다. 사단 본부에는 관심 병사 발생이라는 단 한 줄의 보고만 형식적으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보고서 한 장이 머지않아 별 3개를 단 군단장의 책상 위에 놓일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군단본부의 회의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별 3개. 철혈의 지휘관으로 불리는 군단장 이강혁이 월간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이강혁 군단장은 냉철한 판단력, 타협 없는 원칙주의로 군기강을 엄격히 다루기로 정평이 나 있었죠. 사단 내 관심병사 현황 보고는 확인했는데 강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보고서 한 페이지를 다시 넘겨봤어요.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병 이민준, 이 병사에 대한 세부 내용이었군. 참모장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사단에서 올라온 보고에는 단순 부대 부적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관찰 중이라고 합니다. 강혁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다음 주 해당 사단 시찰은 내가 직접 가겠다. 바로 일정 잡아주도록. 갑작스러운 결정에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굳게 닫은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죠. 서랍 속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군복 입은 자신과
환하게 웃는 아내, 그리고 교복을 입은 앳된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민준아, 강혁의 눈에 복잡하고 서글픈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대 일에 치여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고 아들과는 아주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전화 한 통으로 남자답게 잘하고 와라는 짧은 격려만 건넸을 뿐이었죠. 심지어 어느 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준이 속한 부대에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 점호를 마친 중대장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공지했습니다. 주목 다음 주 화요일 군단장님께서 우리 부대를 직접 시찰하실 예정이다. 전 장병은 내일부터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부대는 순식간에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병사들은 건물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고 간부들은 온갖 서류를 재점검하며 부산을 떨었어요. 하지만 민준에게는 아무런 특별 지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립된 채 자신에게 주어진 청소 임무만 묵묵히 수행할 뿐이었죠. 시찰 전날 밤 생활관에서는 긴장된 목소리들이 소곤소곤 갔습니다. 야, 군단장이 직접 온다니.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정기점검이겠지? 너무 쫄지 마라. 병사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주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 차가운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침묵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죠.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낯선 예감이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날이 될까? 민준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 군단장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사들은 각 잡힌 전투복을 입고 연병장에 칼같이 정렬했습니다. 민준도 그 대열의 끝에서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죠. 그의 눈은 바닥을 향한 채 혹시나 떨어져 있을지 모를 작은 먼지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대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체 차렷. 검은 차량이 멈추고 문이 열리며 군단장 이강혁이 내리는 순간 부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3개의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병사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어요. 강혁은 천천히 하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충성 부대장의 우렁찬 경례를 받은 강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이 정렬해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의 눈은 마치 무언가를 찾듯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 날카롭게 훑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마침내 강혁이 병사들 바로 앞에 다가섰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한 명씩 살펴보던 그는 민준의 앞에서 아주 잠시 멈췄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혁의 눈에도 찰나의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전체 훈시는 생략하게 부대 시설과 각종 기록들을 직접 확인하러 왔. 강혁의 냉정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단 한마디도 직접 건네지 않았어요. 마치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철저히 각자의 위치에서 그 숨막히는 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시찰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꼼꼼하게 진행되었어요. 강혁은 부대 구석구석을 매의 눈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생활관과 PX, 그리고 보초근무 기록부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고 그 누구도 그의 속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길었던 시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혁은 부대장과 간부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러 모았어요. 문이 닫히고 그들만 남겨진 공간에서 강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 하나를 툭 하고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대에 문제가 아주 많군.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모두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강혁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PX 물자 유출, 보초 근무 허위 기록.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나? 간부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미 한 병사가 정식 절차를 밟아보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보고 어떻게 처리했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혁은 다시 물었어요. 이병 이민준? 그 병사의 보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나? 부대장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병사는 원래부터 부대 생활에 불만이 많은 말썽 많은 병사입니다. 다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심리 상담을 권했으나 강혁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부터 군단 감찰반이 이 부대에 상주하며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모든 CCTV, 근무 기록, 물자관리 대장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하도록 간부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민준 이병을 내가 직접 만나보겠단. 비공식적으로 회의실을 나선 강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참모에게 지시했어요. 오늘 야간 초소 근무 명단 확인해보게. 참모가 잠시 후 황급히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이민준 이병이 3번 초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단독 근무입니다. 강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둠이 깊게 내린 부대. 그는 홀로 3번 초소를 향해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군단장과 이등병이 아닌 모습으로 처음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3번 초소는 부대에서 가장 외지고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철조망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진 이곳에 민주는 홀로 서 있었어요. 쌩쌩 부는 밤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는 가운데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순간 긴장하며 총을 고쳐잡았죠. 초소 앞에 서십시오. 암구호를 확인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형은 다름 아닌 군단장 이강혁이었습니다.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우렁차게 경례를 올렸어요. 충성 통제 구역 초소 근무자 이병 이민준입니다. 강혁은 아들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초소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죠. 아주 오랜 시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군단장과 이등병일 뿐이었어요. 왜 말 안 했나? 강혁의 목소리는 의외로 나지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입술을 뗐습니다.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혁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그 짧은 한마디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읽어냈어요. 민준이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 잘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인정과 미안함,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뜨거운 것이 핑 하고 맺혔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꾹 참았어요. 강혁은 철조망 너머의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보고한 내용 모두 사실이더구나. 내일부터 감찰반이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갈 거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잊혀진 존재라고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어요. 아니, 군단장님,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복이나 특별 대우는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강혁은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곳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네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비겁했던 건 네가 아니라 아들의 용기를 외면했던 바로 나 같은 어른들이었어? 강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어요. 민준은 보온병을 받아들고 그 온기를 느끼며
홀로 초소에서 떨었던 수많은 밤들을 기억해준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근무 끝나면 푹 쉬어라.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 강혁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날 밤 민준의 낡은 수첩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망찬 문장이 적혔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났 처음으로 군인 대 군인으로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 다음날 아침 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당 감찰반이 대거 투입되어 각종 기록과 CCTV를 샅샅이 확보했고 병사들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1대1 개별 면담이 시작되었어요. 민주는 여느 때와 같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병사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야, 이민준, 그거 진짜냐? 네가 보고한 내용 때문에 감찰반이 떴다는 거. 동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주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그저 내가 봤던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준을 고자질쟁이라며 기피하던 시선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찰반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민준의 보고가 모두 사실이었음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장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혁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강혁의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감찰반의 중간조사 결과가 담긴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간부들의 표정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고 부대장은 연신땀을 훔치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 물자 유출, 근무 기록 허위 작성, 그리고 여러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혁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를 용기 내어 지적한 병사가 오히려 고립되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강혁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CCTV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민준이 텅 빈 식당에서 혼자 청소를 하는 모습, 늦은 밤 홀로 화장실 바닥을 닦는 모습, 그리고 매일 밤 외진 초소에서 단독 보초를 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겁했던 건 그의 옳은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침묵했던 바로 우리 모두였죠. 간부들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3명과 선임병 5명은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저녁 점호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향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무리 가운데 민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병사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전과 달리 이상하리만치 당당해 보였죠. 이 부대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어떤 보복에 두려움 없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병사 직접 보고제를 도입하고 간부들의 지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정신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군단장 이강혁이 직접 단상에 올라 장병들을 마주했어요. 그의 시선은 때때로 민준에게 향했지만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비겁한 겁니다. 강혁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모두 숙연해졌어요. 앞으로 이 부대는 오름에 침묵하지 않는 부대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외면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교육이 끝나고 병사들이 강당을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누군가 민준의 어깨를 툭 하고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차 많은 병사들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네가 옳았어. 정말 용기 있었다. 친구야. 짧은 말들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그를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강혁은 이 모든 상황을 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대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혹 행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고충 처리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죠. 무엇보다 병사들이 중대장이나 대대장을 거치지 않고 군단장에게 직접 고충을 보고할 수 있는 병사 직접 보고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준을 바라보는 부대원들의 시선이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고자질쟁이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용기 있게 말해준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병사들이 그의 옆자리에 앉았고 생활관에서도 그를 중심으로 활기찬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강혁이 부대를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대장과 간부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을 전했어요.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또 시스템이 사람을 만듭니다. 부디 옳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강한 시스템을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강혁이 떠난 후에도 부대의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는 동안 부대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병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마련되었고 간부들은 더 이상 권위적인 태도로 병사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준의 위치는 크게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부대 내에서 조용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민준은 부대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 민준은 부대장의 안내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민준 이병, 자네 상담 결과 확인해봤네? 군생활 적응도가 아주 좋아졌더군. 부대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대장은 서류 한 장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본부 중대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야. 자네의 능력이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행정병, 일명 꿀보직은 많은 병사들이 선호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곧 민준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부대장님,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보직에 만족합니다. 특별 대우보다는 모든 병사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이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 놀라움은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자네. 아버지를 꼭 닮았군.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 모습이 말이야. 민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부대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군단장님께서 자네 아버지라는 사실.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그분께서 자네를 특별히 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럴 생각은 없어. 이건 오롯이 자네의 능력을 인정한 결과일 뿐이야.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대장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러나 민준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제 임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부대장은 존중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지.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다시 말해주게. 부대장실을 나온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동기들이 땀 흘리며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자신도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개인 정비 시간을 이용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오늘 행정병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초소에서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저는 제 신념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아들아, 짧은 문자였지만 민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민준의 전역을 2달 앞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부대는 이제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사 직접 보고제는 다른 사단으로까지 확대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민준이 복무하는 부대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특별한 우편물 한 통을 받았어요. 군단 본부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ROTC 학군사관 지원서와 함께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너의 선택을 기다린다. 아버지로부터.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그에게 던져진 하나의 의미 있는 도전이었어요. 그는 수첩을 펼쳐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생겼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 그날 밤 민주는 ROTC 지원서를 한자 한자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깊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녁을 일주일 앞둔 어느 아침, 민주는 다시 부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대장뿐만 아니라 여러 간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들어서자 부대장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민준 병장,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네. 민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대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단해의 ROTC 지원 서류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왔네.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순간 그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는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부족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자네에게 배울 점이 아주 많았지. 그때 회의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주는 놀란 눈으로 문 앞에 선 인물을 바라보았어요. 군단장 이강혁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죠. 편히들 앉게 강혁이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민준 앞으로 다가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민준 병장의 전역을 앞두고 내가 직접 격려차 들렀네. 강혁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장과 간부들은 조용히 눈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고 방에는 민준과 강혁 둘만 남았어요. 정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강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 저녁인데 아버지가 안아볼 수 있나? 처음으로 강혁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민준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어요. ROTC 합격. 축하한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응원한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군인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강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계급이 아니라 신념으로 군 생활을 견뎌낸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네가 정말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면 그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법이지. 두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힘들었던 군대 생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집에 계신 어머니의 안부까지 그들이 나눈 대화는 더 이상 군단장과 병사의 대화가 아니라 세상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먼저 가보겠다. 저녁에 있을 저녁식에는 공식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니 거기서 다시 보자꾸나. 민준도 자리에서 일어나 늠름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혁은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한 걸음 다가가 아들을 힘껏 안았어요. 갑작스러운 포옹에 민준은 잠시 놀랐지만 곧 아버지의 넓고 단단한 등을 마주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아들. 짧지만 깊은 포옹을 나눈 두 사람은 다시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혁이 떠난 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마침내 저녁식 날이 되었습니다. 부대 연병장에는 전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민준의 어머니도 와 있었고 기빈석 맨 앞자리에는 군단장 이강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식 연설에서 부대장은 특별히 민준의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때로는 단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조직과 시스템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민준 병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 전역증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병들과 가족들이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전역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강혁은 민준과 어머니를 따로 만났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하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부대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그들은 아주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오붓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군생활 동안 그런 힘든 일을 겪었는지 엄마는 정말 까맣게 몰랐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 시간이 오히려 저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강혁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가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한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ROTC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이니 강혁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에 강혁과 어머니는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민준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결심의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장교가 되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바꿔나가겠습니다. 이 낡고 불합리한 시스템을요. 강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같은 후배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나은 군대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그 변화를 이제는 제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강혁의 눈에 뜨거운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내가 평생 이루고 싶었지만 다 이루지 못했던 꿈을 네가 이어가는구나. 정말 내 아들 민준아?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과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안타까워했던 그녀에게 이 순간은 무엇보다 큰 기쁨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부대 앞 공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민주는 군복을 벗고 편한 사복을 입었지만 그의 고든 걸음걸이와 자세에는 여전히 군인의 기상이 늠름하게 느껴졌어요. 민준아?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ROTC 과정을 잘 마치고 장교가 되면 가장 먼저 병사들의 고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들어주는 지휘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강혁은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역시 오랜 군생활 동안 수많은 것을 바꾸고 싶었지만 때로는 거대한 시스템의 벽에 부딪혔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코 쉽지 않은 길일 거다. 하지만 네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큰 파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민주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대화는 해가 저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자 강혁은 민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내가 처음 소위로 임관했을 때 받았던 계급장이다. 이제 네가 가지렴. 민준은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소중히 받아들고 아버지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으로서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던 아픈 시간들이 이 순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강혁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긴 민준은 까마득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언제나 엄격하고 하늘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그 거리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군복 입은 모습으로 보자. 그때는 아버지가 아닌 선배 장교로서 엄격하게 대할 테니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 강혁의 농담 섞인 말에 민준도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군단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웃었어요. 군인과 군인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한 신문에 특별한 기획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병사 직접 보고제, 정군으로 확대 시행되다. 이 제도의 시작점이 된 모범 사례로 이민준이라는 한 병장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되었어요. 기사의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침묵하지 않았던 단 한 명의 용기 있는 병사. 그가 대한민국 군대를 바꾸기 시작했다. 새로운 ROTC 후보생 유니폼을 입은 민주는 그 기사를 조심스럽게 오려 자신의 수첩 첫 페이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지만 힘있는 한 문장을 적었어요. 이제 시작이다.